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인간이 어떤 짓거리로 탄핵의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했는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핵이 촉발되었던 것이 최소한의 태블릿 PC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솔직히 태블릿 PC로 이 재미를 톡톡히 본 데가 있었으니 홍석현과 그의 아이들, 손석희의 JTBC인데요. 이것들은 자신의 잘못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되려 상대방을 고발을 하는 짓까지 하는 그런 놈의 방송국으로서 현재 JTBC 뉴스룸의 시청률이 1%대로 그냥 적자가 어마어마해서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회사 살릴 생각은 안 하고 홍석현이라는 이 늙은 구렁이 한 마리가 정치권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홍석현이 없어져야 나라가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말까지 들릴 정도로 중앙일보의 홍석현은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이들의 홍위병인 JTBC 여성 기자인 심수미라는 기자인데요. 여기 이 여자입니다. 자, 이 여자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인 짓거리를 한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여자는 다른 주범들과 틀리게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범으로 상까지 받은 그런 추잡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기꾼 고영태 일당들과 저녁으로 폭탄주를 마신 죄로 여기자 상까지 받고 좋아라 하는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여기자인데요. 이건 기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놈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태블릿 PC 보도 당시에 그렇게 당당했던 심수미 기자는 법정 증인석에 앉게 되자 저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통해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면서 과거 보도 내용을 완강히 부인을 했습니다. 태블릿 PC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피해가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고, 심수미가 2018년 10월 1일 변희재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검찰 측 증인으로 소환이 되었고요. 심수미는 검찰 주 신문에서 고용태를 만나게 된 과정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2016년 10월 4일 취재차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죠. 이성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 모 씨라는 존재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성환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고용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이성환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고용태를 불러냈습니다. 저는 이성환, 고용태와 셋이서 2시간 동안 폭탄주를 마시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뭔 놈은 저녁이면 저녁이고 폭탄주면 폭탄주지 무슨 저녁을 폭탄주로 먹습니까? 아무튼 이 자리에서 고용태가 최순실이 잘하는 게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것이다. 최소한이 태블릿 PC를 끼고 다녔다. 라고 말을 해서 저는 최순실이 항상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면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확인하고 수작업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았다고 보도했지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통해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심수미가 증언을 하니까 심수미의 증언의 진위 여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JTBC에서 최초로 보도한 2016년 10월 19일자 방송의 동영상이 법정에서 구현이 됐고요. 동영상을 본 박주영 재판장이 증인석을 쳐다보면서 그런 말을 하긴 했구먼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라고 해요. 자, 동영상을 확인한 재판장이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국민들이 믿지 않겠느냐? 저 동영상을 보고 믿지 않겠냐? 저런 걸 보고 어떻게 안 믿겠냐?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심수미가 그런 의도로 보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반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공판관여 검사인 홍성준, 아이고 오랜만이야 홍성준. 홍성준 검사가 증인은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고 심수미는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홍성준이라는 검사는요, 제가 수차례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거 스타 되겠어요. 이자 검찰이 태블릿 PC에 이미징 파일 5개 중에 4개를 증거인멸을 하고 1개 남은 증거마저 이놈이 딱 틀어지고 주질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인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준 검사.
자, 심수미는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이 홍성준 검사의 신문에 분명하게 답을 하지 않고요.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베베 꼬면서 피해갔습니다. 홍성준 검사가 증인은 고용태 말을 듣고 난 뒤 어떤 식으로 확인 취재를 했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심수미는 더 이상 보충 취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당연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고용태의 이 소설 같은 한마디 그거를 그냥 기자로서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보충 취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대답다 마셔라 저녁으로 폭탄주나 마시고 그냥 그 다음날 그냥 탁 틀어버리고. 자, 정상적인 기자라면 고용태나 이성환으로부터 이러한 충격적인 내용을 제보받았으면 심수미는 보충 취재를 통해 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자의 도리자 취재의 준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심수미의 사장인 손석희가 항상 주장하는 대로 팩트 체크니 하는 그런 걸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팩트 체킹을 해야지. 허구한 날 국민들한테는 팩트체크 이러면서 이런 거는 왜 팩트체크 안 하지? 기본적인 것도 안 하잖아. 자, 심수미가 고용태를 처음 만난 날이 2016년 10월 5일이고요. 고용태에게 들은 내용을 보도한 날은 10월 19일입니다. 그럼 이 14일 동안 심수미는 아무런 보충 취재나 확인 취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실토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정 확인이 어려웠다면 뭐 그러지도 않았겠지만 술 먹느냐고 하다못해 이 제보자인 사기꾼 고용태나 이성환에게 최순실이 가지고 다닌 이 태블릿 PC가 어떻게 생겼냐, 또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 어느 회사 제품이냐, 또 최순실이 고친 게 대통령 연설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느냐, 태블릿 PC도 문서 수정 작업이 가능하냐, 이 정도는 물어봤어야 그나마 기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 말대로라면요, 그냥 사기꾼 고용태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콜 부어라 마셔라 남자들하고 폭탄주 마시면서 그걸 그대로 이 소설을 그대로 인용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자가 기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요, 기자로서 갖춰야 할 두 가지 덕목을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진실을 향한 무한한 호기심과 사실 확인을 위한 성실성인데, 심수미는 고용태와 이성환 이 두 사람이 말한 이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내용을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를 했고, 이 JTBC라는 방송사 역시 확인도 없이 그대로 전 국민에게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쫙 돼버리고 전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국가수 감정 결과가 법원에 제출이 되고 월간조선과 미디어워치 등 일부 매체가 국가수 감정 결과를 근거로 보도를 시작하자 이 JTBC 측은 날조 보도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또 술수를 씁니다. 이 변혜재 사건 재판에서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JTBC는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았다고 보도했을 뿐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하지는 않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거는 심수미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들이 또 입을 맞춘 셈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그 시점에 대해서 JTBC 내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탓에 심수미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비켜갔지만 취재팀장 손용석이라는 사람이 1심 재판장의 예리한 신문에 실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손용석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정황은 더 있고요. 손용석은 법정 증언전에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JTBC가 이미 보도한 방송 내용을 부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해버립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첫째,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직접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적이 없다. 둘째,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 PC 드레스된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없다. 셋째, 고용태가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문서 수정을 했다라는 말을 했다거나 또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보도한 적이 없다. 완전히 이 심수미 기자가 고용태에게 들은 소설 같은 이야기하고 완전히 틀린 진술이죠. JTBC가 고용태의 발언마저 수정한 이유는 심수미에게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데 이어서 최순실 사건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악의를 맞추려고, 입을 맞추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방송국 식구들이니까 말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수미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걸 맞춰가야 되는 거지. 그 거짓말에 말을 맞춘 거라고 보고요. 자, 손영석은 검찰 조사에서 JTBC는 최순실이 직접 태블릿 PC로 연설문을 수정했다라고 보도한 적은 없습니다만, 혹 앵커의 멘트나 기사가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태블릿 PC로 수정했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그런 문장이 다소 들어있어서 뭐 이딴 식으로 호도를 하면서 지들의 잘못을 오히려 JTBC를 시청한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짓거리까지 하고 있어요. 이 손영석의 논리대로라면요, JTBC 보도를 본 이 시청자나 전 국민들은 이거야, 횟가닥 간 거야. 지들이 알아서 판단해갖고 JTBC 방송은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갖고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이것들이 방송국이냐고, JTBC가. 심지어 JTBC 측은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고문을 비롯해서 황희원, 이우희, 오문현 이렇게 4명의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에서 심수미가 2016년 10월 19일과 12월 8일의 방송에서 최순실과 태블릿 PC를 끼고 문서 수정을 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기재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닭 잡아먹고 오리발레 미는 거죠. 아닌가요? 오리 잡아먹고 닭발레 미는 건가요? 자, 아무튼 그 결과 OECD 국가 중에 최초로 현직 기자를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을 씌워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징역을 살게 한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하긴 뭐 죄 없는 대통령까지 탄핵을 시키고 감옥에 집어넣는 놈의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자, 결론을 짓자면 JTBC의 심수미라는 이 여기자가 이 사기꾼 고용태 소설 같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그대로 보도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사실 확인, 보충 취재, 팩트 체크도 없이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이 사기꾼들과 폭탄주를 마시면서 그걸 그대로 보도를 하면서 전 국민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걸 또 잘했다고 올해 여기자상까지 주는 놈의 나라가 대한민국의 실태입니다. 이거를 제가 고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디다 고발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발할 데가 없어요. 우리 편이 없어요. 하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이런 진실을 널리 알려서 좌익들의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알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법보다 무서운 것이 민심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이런 각오로 하루하루 거짓 없는 진실된 애국방송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